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 4년 되잖아. 우리끼리 이제 오래됐다. 파악이 심지어 경훈이까지 이제 우리가 다 파악됐어. 파악이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 아 나는 우리가. 김영만 거만해질까봐 내가. 좋은 말 안 해주려고 한 줄. 나에 대한 한 줄 평이 있어? 내가 딱 한 줄 평을 딱 얘기해줬거든. 뭐라고 했는데? 좋은데 만만한 오빠. 좋은데 만만한 오빠. 누나 근데 좋은 거잖아. 성격이 좋다는 아,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 그냥 아니 근데 형 제가 좋은데 만만한 게 나?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유일하게 뭐 그런 거리낌 없는 사람이 형인 것 같아. 그러니까 편해 대화를 하면. 자, 이게 어떨 땐 나보고 그래. 야, 똑바로 해봐요. 자, 아무튼 근데 오늘 오시는 분이 이 관객들을 사로잡는 한 줄 평의 마법사라는. 한 줄 평 진짜 평가를 어려워. 그러면 이분 분인데 영화 평론계 아이돌. 어허. 아이돌. 대체 불가한 그쵸. 그런 능력 보유자지. 오케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야 야. 드디어 오셨군요. 아 옥탑방에 아유, 오실 줄이야. 야.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 아이고. 야. 이제 앉으세요. 진짜 뵙기 어려운 분인데. 저는 모든 영화에 진정성과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거야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이 사건을 다루는 또 다른 시선의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능 출연은 원래 하셨었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영광이다. 사실 근데 우리끼리 근데 예능에선 좀처럼 뵙기 힘든. 맞아. 맞아요.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봐. 일만 왜 잠깐 이렇게 부끄럽네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실제로 쑥스럽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뵌 적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이 3분 계시고 뵌 적이 없는데 좋아하는 분이 또 2분 계셔서 그러면 저는 처음 뵀습니다. 네네 처음 저도 네, 처음. 처음 뵀습니다. 그럼 저 은희랑 수기는 어때? 같이, 어떤 인상으로 네. 남아 있습니까? 두 분은 이제 제가 그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 송은이 씨 개그를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었거든요. 아, 통통 튀어요. 네, 처음에 맞아요. 그 예전에 백재현 씨랑 같이 나오고 이럴 때부터 와 완전 신인들 좋아해요. 기억하시는 진짜 거야. 신인 때인데. 네네. 그래서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너무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형이었나 보다. 이상형. 그러다가 책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책을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내는 사실 책을 보는데도 독서 근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놀랄 정도로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험에 저 송은 씨는 굉장히 그 통찰력이 네네네. 있었고 저는 어때요? 김숙 씨는 인사만 하는 순간 기분이 풀어지면서 네. 굉장히 따뜻하고 스윗한 분이셨죠. 지적인 책 프로인데 그게 아니 다였어요? 그저 독서 근력 얘기했잖아요. 근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잘 모르겠어요. 근육이 너무 많으면 숭해요. 아 그래. 적당했다. 근력이 많으면 쑥해요. 경훈 씨는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 네. 뵈가지고. 네. 사실 오늘 무슨 영화에 비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겠다 좋겠다. 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영화에 대한 건 뭐든가 로망이 있잖아. 다. 맞아. 다 좋아하고. 나랑 맞는 근데 이미지가. 다음은 떠오르는 영화.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예. 네. 예. 사실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뭘까? 제가 한 2004년, 2005년 이때쯤 그 미국에 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뭐 최정상기 셨고 네. 버즈 그때. 네, 뭐 난리 다시 났었죠. 이런 노래 듣는데 네.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어. 저창법의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이런 생각했고요. 여기까지죠. 네. 영화를 비유한다면 어.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 네. 어떤 의미에서 얘를 그런 왜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그런 네. 아 노래. 아, 근데 나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얼굴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성숙하다는 얘기를 많이 그때도 들었었거든요. 야 멋있다. 미션 임파서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형 전성기 때는 여기 없었어. 이러고 이러고 저 뒤에까지 갔냐? 아,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더 전성기 때. 아, 미션 임파서블. 진짜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는 게. 네. 난 마음에 들어. 어허.
아, 이동 씨 하면 또 이렇게 또 트레이드 마크가 빨간 지금도 안경. 쓰고 계셨죠. 빨간 안경. 네. 이건 일종의 뭐 작업복 같은 거고요. 작업복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세요? 저는 직장 생활 한 10년 넘게 하다가 예. 그만두고 이제 평론가로 말하자면 이제 프리랜서가 된 건데 예. 그때 마음에는 약간 결기 같은 게 있잖아요. 어. 세상에 대해서. 네. 위축되고. 네,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빨간 안경을 처음 끼기 시작했는데 제 느낌은 어떤 건가 하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뭐 바지도 입고 또리도 입고 하다가 점퍼 같은 거 입으면 마지막에 지퍼 쫙 올리잖아요. 네. 그때 여기부터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쵸.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약간 슈퍼맨 같다. 슈퍼맨 안경. 그렇지. 하잖아. 진짜 이 빨간 안경 쓸 때랑 그냥 쓸 때랑 좀 다르죠. 달라요. 네, 굉장히 다르고요. 남자들이라면 이제 예비군복 입으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자꾸 눕게 되지. 네. 괜히 피곤하고 막 이렇게. 어. 근데 이제 빨간 안경을 끼게 되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공적이나 직업적이나 이렇게 돼요. 근데 왜 빨간색이었어요? 그건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안경이 이제 깨졌어요. 네. 그 동네 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새로 맞추는데 빨간 안경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 있잖아요. 직장을 네.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아, 내가 무슨 빨간색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나의 어떤 느낌이 아니 왜 안 돼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그렇지. 이런 오기 같은 게 생겼어요. 말씀이 진짜 청산 유수시다. 아니요 전혀. 다 물어봐. 얼마나 바꿔. 다 알아. 다 알아. 야, 그간 이제 25년간 평론한 영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글은 이제 뭐 책으로 한 3, 40페이지를 한 영화를 쓰기도 하고 예. 어떤 거는 그냥 한 줄만 쓰게 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줄 평 이상 쓴 거는 한 2,000편이 넘는 것 같고요. 평론을. 별점 매긴 것만 따진다면 5,000편이 좀 넘고요.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별점을 예를 들어 5개 만점에서 4개 줬는데 내가 그래도 평론가인데 나는 한 3개 줘야지. 아, 조금 짜게. 난 좀 예리하게 본체를 내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저한테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점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필요악이에요. 한계가 너무 많고 누구한테는 인생 영화일 영화를 제가 별 하나, 둘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말이 많아도 별 2개야 그러면 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관객들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그런 면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직업인으로서 그 정보를 최대한 유용하게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점이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는 게 이제 통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 가운데가 네. 그렇죠. 제가 5,000개를 준 거를 표를 보면 실제로 3.0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1년에 별 5개가 대략 2개에서 3개, 3편. 1년에. 1년에. 네네. 1년에 몇 편 가량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본 거를 따진다면 10,000편이 좀 그럼 넘습니다. 1년에 도대체 몇 편을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많이 볼 때는 1,000편 넘게 본 적도 있고 1년에요? 하루에 하루에 3편씩. 내용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헷갈리죠. 그 영화 중에서도 예를 들어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공포물. 그러면 놀래고 무서워하면서도 보시긴 보셔야 끝까지 보시고 되는데.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특정한 장르를 좋아하는 건 없고요. 공포 영화라고 못 보지 않고 요즘은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포 영화 보고 마지막으로 놀라본 적이 어떤 영화입니까? 이거 진짜 뭐 이런. 최근에 랑종 보고도 놀랐어요. 근데 아. 아주 짧게 한 2초 놀랐죠. 근데 어떻게 놀라세요? 놀랄 때? 뭐 욕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놀랐네. 뭐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어머니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직업을 오래 가지면 네. 자기의 강한 취향이 점점 옅어져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공포 영화를 평론가인데 못 본다? 관객은 못 보면 안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평론가가 막 공포 영화만 깜짝깜짝 놀라고 도저히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약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페셔널이 제 생각, 제가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프로들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평균적인 온도보다 낮아 보여요. 좀 차가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슬픈 영화는요? 안 울어요? 울기도 하지만 일반 관객보다는 덜 울죠. 그래.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봐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7번 방의 선물 보고 안 울었어요? 안 울었습니다. 하모니 보고는. 안 울었습니다. 마음이요. 안 울었습니다. 마라톤. 마라톤은 감동을 받았지만 울지는 않아요. 운영하는 혹시 기억? 와. 혹시 운영화 있죠. 눈물 흘렸던 영화 뭐예요? 네, 운영화는 최근에 온 영화예요. 최근에.
운영화는 최근에 운 영화예요. 최근에. 여행자 한국 영화 저희 김세론 씨가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인데요. 고아원을 그 영화 정말 슬프거든요. 진짜 그 영화를 보면서 한 10번 운 것 같아요. 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집으로 보고 울었어요, 집으로? 아니요. 아, 너는 나 진짜 집으로는, 아니, 집으로는 어떻게 집으로 할머니. 집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울진 않았어요.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집으로를 보고? 저는 이제 노래 듣고도 울기도 하고 잘 우는데요. 다만 이제 영화를 워낙 많이 보니까 네. 1년에 300편 보는데 뭐 50편 울거나 이러지는 않죠. 네. 그렇지. 네. 그럼 이거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루한 영화가 있으면 사실 뭐 10초씩 맞아, 건너뛴단 맞아. 말이야. 어, 근데 그치. 어찌됐든 지루하게 느껴지는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으면. 보다가 나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끝까지 보는 게 제 직업 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같이 오.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어때요? 한 번에 이해가 돼요? 아니면 평론은 해야 돼? 상대적으로 일반 관객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보시고 친구들한테 혹시나 막 이렇게 스포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친구니까 야, 장난 브루스 윌리스가!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그런 거. 네.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저는 알아도 안 재미없거든요. 아, 알아도 재밌다. 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스포를 안 해주는 게 이제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의 예의고 경우에 따라 의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스포에 예민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를 다 오히려 알고 어느 정도 찾아본 다음에 영화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영화를 본다는 건 한 번 보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쉬운 영화도 사실은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게 영화는 단위 시간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책은 한 줄을 보는데 아무리 어려운 소설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앞에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영화는 그 순간에도 계속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파악해야죠. 배우 연기도 봐야죠. 카메라 웍도 봐야죠. 편집이 이렇게 됐네. 뭐 조명이 어떠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보를 보려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솔직히 평론가들끼리 평론 쓰는 거 좀 의식하죠. 초기에는 한 적이 있죠. 네.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일간지에서 영화를 다루는 기자였었고요. 일간지는 이제 영화면이 같은 날 나와요. 그 똑같이 3일 전에 본 영화를 똑같이 메인 영화를 다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은 이제 평론가하고 조금 달라서 그 주에 다뤄야 되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큰 영화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시험지에 답안지 쓰고 나서 서로 맞춰보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나와 느낌이 같은지. 난 이렇게 봤는데 네. 이거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그런 식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집에 영화 방이 따로 있죠. 막 집에는 스피커, 아니고 작업실에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거 엄청 좋은 거 갖다 뭐 두시고 막. 제가 무슨 하드웨어 광은 아닌데요. 그래도 스크린이 한 4m 정도 되는 거 있어요. 오, 제대로 다 엄청 큰 해놓으셨네. 거 영화가 야. 아니 유명한 한 줄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마더 소름 어, 끼치도록 탁월한 오프닝과 엔딩의 조응. 조응이 무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침조? 서로 응한다. 네. 아침에 응한다야, 그러면? 아 이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좀 이게 한자어는 잘 몰라요. 이게 순응한다 그러고 대응한다 그러잖아. 그거 반대로 이제 조응은 함께한다는 그런. 야, 옛날 한자를 썼던 사람들인데. 한글 쓴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다른데 아무튼 좀 그래요. 조응 제가 설명해 네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 마더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좋아하고요. 마더라는 영화는 오프닝과 엔딩이 둘 다 춤으로 시작하고 끝나요. 시작할 때는 혼자 춤을 춰요. 맞네 맞네. 김혜자 씨 혼자서. 네. 끝날 때는 고속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뒤섞여서 누가 김혜자 씨인지 모르게 섞여서 춤을 춰요. 분무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서로 조응을 해요. 모든 감독이 오프닝과 엔딩을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 오프닝과 엔딩을 합쳐서 같이 봤을 때 한국 영화 사상 최고가 전 마더. 야, 최고가 전 마더. 야, 이해를 듣고 보니까 그냥 무심코 봤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지. 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가 연결이 되네. 다음 영화 한번 가봅시다. 타짜 갑시다. 타짜. 타짜. 그렇지. 2시간 이건 19분이 쉽네요. 1시간 19분처럼 지나간다. 자, 이 말 이해 못하는 사람.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1시간 잤다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건너뛰기 하신가 건너뛰기.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니까 시간이 아니, 줄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순삭이었다는 얘기일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표현하려면 정말 9분 만에 갔다. 2시간 19분이
아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되지 않아? 그런데 1시간 19분 그 의미가 있는 한 건지 시간만. 의미 있죠. 그거네? 여기가 그냥 쓰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영화를 보는 게 일상이니까 이제 영화사 직원이 있으면 러닝 타임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2시간 20분쯤 돼요. 그럼 너무 기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는데 영화가 길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재밌고 그래서 나와서 어느 순간 되니까 벌써 끝났어 하고 중간에 잠깐 시계를 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1시간이 더 많이 갔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1시간을 빼면 1시간 19분이잖아요. 느낌은 그대로 담으신 거네 그냥. 그러네. 또 1시간 19분이 숫자로 일일이 부잖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급박한 느낌 들잖아요. 예. 제가 약간 숫자에 대해서 좀 담다 보니까 담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의미 담는 느낌.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숫자를 좀 강박 같은 게 저한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심한 거기 강박 한 같은 줄로 게 하시다 있어서. 보니까 이 숫자에도 뭔가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다. 재밌다. 네. 이런 얘기네. 그렇게 영화의 러닝타임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영화들이 할리우드 영화들이 가장 짧았어요. 한 1시간 40분, 30분.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뭐 보통 90분, 100분. 100분 안쪽이야. 정확하게 100분 안쪽. 요즘은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맞아. 그 이유가 비디오 테이프 때문이에요. 아 비디오 TV요? 네. 왜요? 80년대 비디오 테이프는 2시간을 못 담아요. 이 릴의 길이가.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70년대 영화보다 80년대 영화가 더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출시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게 다 연관이 돼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영화 시간이 영화 짧을 산업과도 수밖에 관련이 없었다. 되어 있는 거네. 네. 하나 더 보죠 그러면 미나리. 미나리라는 단어가 흡사 간절한 기도문처럼 들린다. 이게 무슨 의미지? 미나리. 저는 이제 미나리가 성공하게 된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가져가셔서 심으신 그 식물이 미나리가. 하필이면 미나리였다라는 네.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가져가서 심은 게 엉겅퀴다. 영화 제목이 엉겅퀴면 국제적으로 성공 못해요.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엉겅퀴를 어떻게 외국 사람이 그렇죠. 숙주나물 어렵잖아. 그렇죠. 쑥갓도 안 돼. 아니 숙주나무를 영어로 하겠지. 숙주나무 그렇게 하면 하겠지. 그 맛이 덜 하죠. 그렇지. 우리는 쉽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나리는 모르는 단어잖아요. 근데 발음이 M-I-N-A-R-I 이렇게 스펠링을 쓰면 미나리. 받침이 없으니까 미나리. 발음이 굉장히 전 세계 누구나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비나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나이다. 네. 아 비나이다 미나리다. 그러니까 미나리다. 약간 이건 우연이지만 말이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나리란 말이 저한테 기도문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 잘못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한 귀가 좀 제가 안 좋아서. 지금 영화 얘기했잖아요. 영화 그 선택 기준이 뭐 어떤 거예요? 저요? 네.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의뢰가 오나 이렇게? 이것 좀 평론해 주세요. 어, 이렇게. 일단 시사회 연락이 일단 오고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을 기준으로 말하면 매일 시사회가 두세 건씩 있죠. 두세 건씩. 매일 있어요. 1년에 개봉되는 영화가 지금 1000편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주일로 개봉장 거의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 거의. 작품들은 다 봐야 되니까. 그럼 시사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팝콘이나 이런 것도 먹으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궁금하다. 예리하다 형. 저는 안 먹어요. 그래도 콜라는 드시죠? 너무 좋아하죠. 어허. 콜라는 오징어 이렇게. 버터 오징어 안 먹어요? 버터 오징어? 몸탱이들, 몸탱이들. 아니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팝콘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질문 콜라는 처음- 중독에 가깝죠. 처음 예. 받아보시죠 이런 질문. 아니 이럴 거면 원고를 왜 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원고를 왜 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완전히 지금 뭐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고요. 예. 아 제가 왜냐면 순수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얘네는 잘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오셨으니까 가문이 나오면 이래요. 아니 재밌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원고를 보면서 지금 원고에 나온 말은 빨간 안경 하나밖에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원고대로 잘 안 해요.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저는. 궁금해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기자회견 너무 같은 재밌어요. 아, 저도 너무 재밌어요. 네, 신기해, 너무 시사회 재밌습니다. 가면 콜라 같은 거 뭐 본인 돈으로 사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사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먹지를 먹으니까. 않으니. 그리고 이제 소리나 막 기본적으로 메모를 합니다. 아니 메모를 한다는 게 뭐예요? 영화를 뭘 메모를 해요? 보면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아 재밌네, 혹은 아 이 영화 진짜 안 좋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왜 싫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남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메모하는 게 지난 30년간 습관이 되어 있고요. 그게 어두운데 그러면 어떻게 아,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헤드랜턴 같은 거 끼고 약간 이렇게. 이게 무슨 광부처럼. 오늘 유독 창피하냐?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30년간 쓰다 보면 나 그 노트 보고 싶다. 노트도 아니고요. A4 용지를 항상 한 20장 정도 준비해 가고요. 두 번 접어요. 두 번 번 접으면 접어요? 요만하게 딱 어, 들어오죠. 저 반짜리가 되졌다. 그다음부터 쓰기 시작하면 접으면서 쓰는 거 8칸을 보통 적게 쓰면 10장, 많이 쓰면 20장. 아, 그럼 영화에 집중이 되세요?
직업이니까. 근데 보면서 그런 여기서 느끼는 거라든지 뭐 네. 좋았던 장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메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많을수록 화면에 좋은 눈을- 영화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으면 저를 많이 자극시키는 영화죠. 뭐 지적으로든 시각적으로든 어떤 거든. 그러면 근데 이거 그- 만약에 야, 씨. 난리 났네. 줄 서. 손들어. 그게 아, 재밌어요. 아니라.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막 쓰고 있잖아요. 옆 사람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일부러 구석 자리 같은데 안 좋은 자리에 앉죠. 사람 없는 자리.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한번 뭘 써보세요. 씁니까? 왜 네. 보면서 그냥 쓴다. 예를 들어. 일단 화면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 영화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항상 보면서 이렇게 쓰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방송도 그렇지만 영화라는 건 영화 언어가 구조화된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농테이크 그 기법이 뭐 하나 예를 나왔다. 들면, 네, 그럼 저 장면에서 저렇게 쓰네. 예를 어허. 들면, 그럼 그걸 메모하는 거. 가장 많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 영화 네. 몇 번까지 보신 게 기본적으로 영화를 많을까요? 많이 안 보고요, 못 네. 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번 보면 잘 또 다시 안 보시고 많이 보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네. 한 200편, 300편을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시게.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영화를 3번씩 보면 1000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안 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영화는 한 번 보고요. 네. 아주 드물지만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보고 싶거나 오. 이런 두 번이 영화가 제일 있죠. 많은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많이 본 건 한 5번쯤 보지 않았을까. 그 영화 뭐예요? 영화가 뭐예요? 그 영화 뭐예요? 그 영화가 그거 뭐예요? 볼래. 그것도 사실은 일하고 관련이 있지만 네. 한국 영화는 박쥐를 한 5번쯤 본 것 같아요. 박쥐. 네네.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근데 박찬욱 솔직히 저는 박쥐를 다섯 번 관객 봤다고요? 입장에서 박쥐 쪽. 난 좀 어려웠어 그 영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쵸.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를 수도 그쵸. 있고. 또 박쥐하고 또요. 외국 영화 중에 이제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 원더풀 라이프. 좋아하시는. 원더풀 라이프? 너무 좋은 영화. 고레다 히로. 네네. 아, 고레다 일본 히로코치. 영화. 네. 너무 소재도 독특한데 네.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슨 사운드 오브 뮤직을 63번씩 보거나 어.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안 본 영화 중에도 미래의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영화도 저한테 너무 많아서 항상 봐야 될 영화들이 쌓여 있으니까 박쥐를 6번째 보기보다는 미래 영화를 거보다. 보게 되죠. 모든 영화를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세요? 아니면 중요하다.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자르고 일어나셔요 그냥? 그래도 엔드 크레딧을 보는 편인데요. 짤로. 보는 이유는 뭐 영화에 대한 예의도 있겠지만 네. 거기에 노래 정보가 나와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음악 정보가. 음악이 중요해서 내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무슨 노래였나 했다가 마지막 엔드 크레딧 맞아. 확인을 거기에- 해요. 거기 노래가 나오니까요. 네, 거기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엔드 크레딧 봅니다. 아니 근데 좀 영화가 다 끝나고 지그시 네. 앉아 있으면 네. 관계자들은 네, 좋아하겠죠. 오래 앉아 있는. 뭐죠? 오래 앉아 있는 거야. 야 됐다. 이렇게 만나 근데 봐. 봐봐. 나갔어? 나갔어? 왜 나갔어? 아우 씨. 야 빨리 잡아서 야 뭐 고쳐야 되는지 물어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면이 있죠. 그쵸?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앉아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야,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진짜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고 한데 우리 근데 문제를 풀어야 모든 되니까. 질문에 답을 다 해주시니까 되게 신기하다. 지금 우리 오프닝 1시간 정도 했는데 질문 60개 정도 했어요. 다 소화하셨어요. 더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아 진짜? 서울대 출신. 아니 그건 알았는데 심지어 퀴즈 프로 문제 출제위원이셨어요? 네, 타 방송사에서 퀴즈 프로그램 굉장히 오래 했던 어떤 거기 퀴즈가 좋다. 출제위원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러면 뭐 오늘 뭐 저기 오늘 그냥 저희 그러면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떤 심리도 알고 다 아시는 거야. 자, 그동안 그럼 좋습니다. 가보죠. 다 빨간 노트. 오늘 다 빨간색. 빨간 노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긴장하세요. 문제가 되게 나오자마자 바로 맞춥니다. 맞춥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로튼 토마토는 누구? 로튼 토마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평점 사이트로 평이 좋은 영화는 빨간 토마토로 별로인 영화는 썩어버린 초록색 토마토로 표시하는데요. 이 사이트가 토마토를 이용해 영화를 평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바로 저 정답 말씀하시고 또 저희 후토크하죠. 뭔지 아시죠? 네네네. 로튼이 썩었다 할 때, 그러니까 썩은 토마토.com이고요. 로튼 토마토닷컴. 아 로튼이 썩었다는 네네네. 뜻이에요? 러는? 근데 이거 왜 하필이면 토마토일까라는 게 문제네요, 질문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맞춰보자. 별을 이용해서 평점을 매기듯이 여기서는 이제 토마토가 주요한 토마토 색깔에 따라서 빨간 토마토는 잘 익은 거잖아. 초록 토마토는 덜 익은 거잖아. 이거 설탕 뿌리면 맛있는데. 맛있지. 그치. 그것도 설탕 뿌리면 이게- 더 맛있어.
처음에 영화 상영을 토마토 밭에서 했어. 토마토 밭에서 나도 그 토마토 생각을 밭에서. 했는데. 한번 던져봐 그러면 토마토 밭. 어떻게 토마토 밭에서 제가 답을 말하는. 아니요. 아, 모르지만. 아 모르세요? 알 것 같긴 한데 잘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답은 지금 어떠세요? 토마토 어디, 밭에서 어디? 맨 처음에 그건 아닐 것 같고. 안 했다. 그건 아닐 것 아니야? 같고. 네. 그 약간 야유의 뜻으로. 야유해.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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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렇게. 네. 이게 애초에 아 러튼이라는 야유. 말을 쓰는 아 게. 이게 던지는 걸로. 맞아, 토마토 야유. 던졌다 맞아. 근데 잘 익고 맛있는 토마토를 던질 리는 없잖아요. 네. 야유를 할 때. 그러니까 관객석에서 영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초기 영화가 아닌 무슨 공연 예술이거나 하면 그런 토마토들을 던졌겠죠. 그 폭력- 한번 그러면 네. 그렇게 혹시 요거요. 정답입니다. 야유의 야. 뜻으로 토마토를 던졌다고? 과거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연기 못하는 배우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것에서 따온 것 정답입니다. 그렇구나. 이 토마토 지수는 오직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100명의 리뷰가 전부 다 좋을 경우 토마토 지수 신선도 100%인 영화로 표시되며 그 비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썩은 토마토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토마토 지수 100%를 받은 영화로는 아저씨, 광의 왕이 된 남자, 밀정 등이 있으며 썩은 토마토를 받은 영화들로는 테이큰, 트와일라잇의 마지막 편인 브레이킹 던, 미니언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미니언즈. 테이크는 왜 테이크 완전 테이크 재밌었는데. 완전 재밌었는데. 미니언즈는. 이거 왜 썩었대요 테이크? 테이크. 아, 이거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이 로튼 토마토라는 사이트는 기자들이든 평론가든 누가 이제 영화를 주잖아, 이게 쓰잖아요. 예. 그러면 평을 보고 나서 이게 호평인지 악평인지를 결정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썩토 지수라고 한국에서는 말을 하는데 썩은 토마토 네, 지수라고 네. 해서. 썩토 지수. 아까 얘기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60몇 %가 안 된다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토마토 지수 100을 받은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많네요. 한국 영화 강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그 규모가 있거나 웬만한 영화들은 꽤 많이 올라가요. 근데 로튼 토마토닷컴은 한국 평론가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저도 하면 되거든요. 네. 저한테 하라고 온 적도 있고요. 근데 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말씀하셨지만 한국 영화가 이제 강국이 됐잖아요. 네네. 그걸 누구보다 몸소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저는 이제 시작 자체를 90년대에 했기 때문에 네. 그때 한국 영화의 위상과 지금 한국 영화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 정도예요? 그때는 90년대 제가 막 기자가 돼서 영화 평을 쓸 때에는 3대 영화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칸 영화제잖아요. 네, 그렇죠. 칸 영화제는 이제 경쟁 부문이라는 게 있어서 대략 한 해 한 20편 정도를 그쪽에 이제 팀들이 해서 보고 20편 정도를 골라요. 네. 이 20편에 한국 영화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이라는 최고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보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쟁 부문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초로 들어간 게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라는 영화입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그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어려웠구나.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 작품상을 그러니까요. 칸 영화제 최고 황금종려상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상전벽해죠. 근데 왜 방금 종려상이에요? 그것은 이제 종려가 무슨 뜻이에요? 종려나무 다 대답해 주셔. 깐드가. 경훈아 왜? 아니 저 편지 썼어요. 아, 네. 아, 제가 이 말을 했나요? 네. 아, 상잔벽해가 뭐예요? 이거 완전히 상전벽해죠. 아, 네. 상전벽해. 아, 죄송합니다. 상단이든 상전이든 몰라요. 아니 뭐 충분히 모를 수도 있죠. 이 네. 상이 뽕나무 상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하면 뽕상. 뽕나무 밭이란 뜻이고요. 벽해는 푸를 벽자라서 네. 푸른 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뽕나무 밭이었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거기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어. 세상이 변했다 이거네. 완전 뒤바뀌었다. 그럴 때 쓰는 상전, 사자. 상전. 벽해다. 네. 하나 좋은 거 알았다. 형도 몰래. 나도 몰랐어. 모르지. 그러면은 뭐예요? 저는 궁금한 게 별점이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3점대가 제일 많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이게 별점 주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 아주 무슨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네. 당연히 평론가도 주관적인 견해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테이큰 로틴에서 네. 썩었다라고 하면 네. 화내시잖아요. 왜 테이크 딸 구하러 그러니까요.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칙 같은 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저도 이렇게 너무 모든 사람들이 보려는 화제작이 아니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영화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거나 그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기준에서 3.0은 중간이 아니라 평균 이상이에요. 그러네. 안 본 거 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거는 별표가 이렇게 5개 있으면은 네.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죠. 형식 자체는. 클릭을 미스하시거나 아, 적으면 그럼 다시 고칩니다. 지정이 되는군요. 모든 게 궁금하구나. 재밌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야. 영민이에요, 영민이.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시사에 이렇게 친구들이 막 하니까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요. 네네. 거기서 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때 재밌는 건 이게 얘기하면 되는데 할 말이 많죠, 우리도. 진짜 재미없는 영화를 봤어. 내가 김수 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하기도 뭐하고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가장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나오자마자는 잘 대답 안 해요.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네. 또 제가 말을 하게 될 얼마나 경우에 또 그렇지 뭐라고 하는지 지금 더더욱 네네네. 얘기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나중에 평을 쓰게 되면 상처 받으실 거 아니에요. 미리 드리는 건 이렇게 대받으시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제 나름의 방식. 그래서 그때 김종 씨랑 저랑 시사회 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 화장실 좀요 하고 와서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할래? 자 어떻게 일단은 재밌다는 거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이 배우를 응원한다고 오케이, 하자. 좋다. 오케이 가자. 자, 준하 씨 모든 배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디테일하게 했네. 오, 우리도 나름 솔직하게 그렇지.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럼요. 어렵더라고. 다음 문제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결정적 순간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씨가 현장 검증 중인 논두렁에서 미끄러진다거나 괴물에서 변희봉 씨가 건네받은 총에 총알이 없어 죽는 장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맞아. 실수. 이는 봉준호 감독의 전매 특허 연출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이것의 예술이라 칭해지며 화제가 됐는데요. 무엇일까요? 문제 듣자마자 왜 웃으셨어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알 것 같은. 네. 근데 문제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요. 문제가 틀린 근데 문제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요. 문제가 틀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끝났어. 처음이다, 처음. 문제가 잘못됐네, 끝났어. 지금. 문제가 잘못됐네. 그럼 우리가 일단 맞춰보고요. 네네. 그 잘못된 걸 나중에 짚어주세요. 그런 거 그냥 일단 그러니까 봉준호의 헛다리 연출. 오, 정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아 진짜요? 네. 꽈당, 분노. 헛발, 좀 더 속어. 속어예요? 속하면 이제 좀 안 좋은. 삑사리, 삑사리. 삑사리 정답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빅사리 연출? 근데 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영화 매체. 네. 까이에 드 시네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잡지가 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왜 당신의 영화에는 화염병을 던지다가 박해일이 놓치고 뭐 괴물이 넘어지고 이러느냐라고 하니까 봉준호 감독이 말을 워낙 재밌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삑사리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삑사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했더니 PPIK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삑사리. 네, 약간 장난을 친 건데 나중에 봉준호 감독이 넘겨줘. 까이에디 시네마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제목이 The Art of Pixar 이렇게 이게 어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죠.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린 게 아니라 네. 봉준호 감독이 장난치면서 농담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서 약간 화제가 된 야, 문제의 오류.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는 삑사리는 아름다운 단어다. 기름칠로 잘 돌아가는 기계식이 아닌 봉준호표 영화를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이다. 실패, 흐름 속의 끊김을 뜻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 또 해설도 있었나 보네. 내용 중에 네. 픽사리에 대한. 지금 말한 게 그 까이에디 시네마의 그 인터뷰 내용이죠.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고. 그거를 일부러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잊혀지시는 거예요? 까이에드 시네마는 이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잡지고요. 어쨌건 이건 일화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마 정영돈 씨도 2년 뒤에 물어보면 이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까이에드 시네마라는 잡지 이름은 기억 못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여기서 나온 문제도 저번 달에 나온 문제도 까먹었어요. 저희끼리 되는 저희 여기 오니까 이해가 되네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아니 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을 보시고 별 4개 반을 주셨네요. 네. 별 반 개를 일부러 어떤 상징이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봉준호 감독 정도 되면 워낙 훌륭하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봉준호 감독 영화에 제가 좀 별점을 다 기억하죠. 예. 그러면 서로 상대 비교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봉준호 마더랑 감독 뭐. 영화에서 제가 별점 만점 준 게 2개인데 마더하고 살인의 추억이에요. 그러고 이제 기생충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러면 전화 안 와요? 어떤- 아니 뭘 내 4개 반을 줬어 네가? 내가 아카데미 갔다 온 사람이야. 아니, 네 개 반은 극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항의 받은 적은 없어요? 날 2개를 줘? 이렇게. 옛날에 너무 많았죠. 그럼 뭐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요? 협박을 해요? 네, 그런 우와,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네가 찍어봐.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시는 분도 있고. 네가 내 영화에 대해서 내 영화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평가질이야? 네가 영화과 출신이야. 야, 뭐. 근데 뭐라 그러면 우리 잘한다. 영화 여기 지식은 없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받으세요? 뭐 화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의 없게 화를 낸다는 태도의 문제인 거지 화난다고 생각해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평론가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런 분이 있겠구나. 아니 저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첫인상이 설거지 잘하는 남자였다. 응? 설거지 잘하는 남자? 20년 전인데요. 예.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인생에서 실패가 없으신 분 같잖아요. 너무 영화 잘 만드니까. 첫 영화가 실패했어요. 플란다스에게라고. 플란다스. 플란다스에게. 네, 근데 영화 좋아요. 근데 영화가 이제 그에 실패했거든요. 데뷔작을 실패했으니까 신인 감독이 얼마나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어 있었겠어요. 천하의 봉준호 감독이지만 그 다음 해에 겨울에 미국에 이제 썬댄스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네. 유명한 영화제 중에. 근데 그게 유타주의 파크시티라는 데서 열리는데 이게 스키 휴양지라서 동네 식당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도시라서 네. 보통 세계 어디 가나 중국식 식당 있고 한국 식당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음식이 너무 괴로우니까 3분 무슨 이런 것들 가져가서 네. 그랬는데 그해 이제 거기를 처음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도 있었고요. 지나다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봉준호 감독 아니시냐고 해서 인사하게 됐는데 뭐가 제일 괴로우냐고 했더니 한국 음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안 맞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음악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오시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 영화인들을 제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한식 파티를. 네. 한식 파티 하셨네. 그래 봤자 무슨 3분 요리들인데 네. 그래서 그릇도 빌려오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어허. 끝났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근데 솜씨가 설거지 마스터예요. 설거지를 너무 잘해서 네. 설거지를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 천하의 봉준호 감독을 설거지 시킨 남자. 아니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와, 그분이 대단하시다. 어느새 가서 그리고 설거지를 평생 스스로. 기억을 저 사람은 설거지하는 기생충 마더 이런 거 설거지 없었어요. 잘하는 설거지 잘해. 설거지조차 잘한다. 조차가 들어가니까 더 달라지네요. 설거지조차 잘해.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한 영화 전문 매체에서 2020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작을 예측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던 평론가와 기자는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이런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방송 중 영화 전문가들이 벌인 돌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뭐 맞추면 뭐 맞출 수가 없네요. 맞출 수가 없다고요? 예. 모를 수가 없다고요? 저 모른다고요. 네. 이거 몰라요? 이거 아실 것 같아요. 토론회에서 미국 토론 문화는 어마어마해서 막 하다가 싸우는 것도 허용하는 그런 손가락 사람도 있고, 욕하고 그냥 진짜 막 멱살 잡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목살 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총까지. 너무 영화적이다. 그거는 상황이. 뭐- 아니면 이거 어때? 뭐 물. 시어머니 형. 넌 이런 건 잘하더라.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니까 기생충. 아니라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기분 나쁘게. 얼굴에 물 끼얹었다. 이거요. 알지? 아까 뭐 했는데 안 나왔는데 우리
하다가 야야 말이 돼? 야 됐다 그래. 하고서 그냥 혼자 나가버렸어. 토론 중에 토론 중에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건 지는 거지. 그치. 야, 이것도 아직 아니면 토론 중에 주문해서 기생충을 꺼내. 왕피 같은 거. 아 이런 거 아니야? 손목 걸어. 손목만 걸어? 돈 내 집 내 집 건다. 내 집 걸고 나 만불 걸어. 내기를 했다. 내기. 내기를 했다. 정답입니다.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 정답입니다. 자. 영화 평론가인 스캇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3관왕을 호언장담하며 만약 기생충이 국제영화상과 감독상, 작품상 중 하나라도 타지 못한다면 $20를 주겠다고 갑작스럽게 돈을 걸었는데요. 이에 제프는 영화가 좋긴 했지만 수상할 만큼 완벽하진 않았다며 당신 말대로 되면 $40를 주겠다고 2배의 돈으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날 기생충이 사관왕이라는 쾌거를 거두자 스캇은 $40를 내놓으라며 영상 편지를 보냈고 이후 제프는 방송에서 멍청이라고 적힌 종이봉투를 머리에 쓰고 나타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유쾌하다. 재밌다 이런 되게 거. 유쾌하다. 이런 내기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재밌네.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인들하고. 네, 아주 오래전에. 다 이겼으니까. 이 영화 몇만 나올까? 관객수가 나올 빨리.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네. 평론가분은 대략 몇 분 정도로 추정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라는 바이라인을 달고 글을 쓴 적이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네. 이게 직업이 직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생계가 되느냐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충족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네. 네 손가락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 영화 평론가시잖아요. 네. 그럼 드라마는 안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드라마는 안 보세요? 못 보죠. 가장 최근에 본 TV 드라마를 얘기한다면 사랑이 뭐길래. 그 되게 대발이? 대발이? 사랑이 뭐길래? 와. 대발이 아니야 그게? 오. 제가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봐야 될 영화가 너무 많은데 항상 1년 12달 영화를 그만큼 못 보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루에 제일 많이 본 영화 편수는 몇 편이에요? 가장 많이 봤을 때는 칸느 영화제에서 6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6편을 보면 더군다나 영화들이 다 어려운 예술 영화였잖아요. 그날은 토한 적 있죠. 아니 그럼 다 알아들. 어려운- 불어 뭐 이런 거 다 알아들으시나요? 아니요, 자막이 있죠. 자막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오히려 스코틀랜드 이런 영화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영어권이니까 자막이 없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영어는 못 억양이죠. 알아들어요. 완전히 달라서. 그러니까 차라리 뭐 무슨 아프리카 영화라거나 남미 영화면 영어 자막이 영어 자막이 있거든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그런 영화들. 아니 근데 아카데미 쪽집게로 유명하셔서 19개 부문 중에서 13개를 생각보다 덜 어렵고요. 맞추는 게. 생각보다. 보통 관객들이. 그러면 그 그다음에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아카데미가 특정한 날이 열리면 그날 하루 딱 열려서 그날 상 주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도로 모든 것들이 다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레이스예요. 어.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전년도 9월쯤 시작해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구나. 영화제 작은 군소 영화제들이 막 하다가 마지막에 약간 저기 아카데미 4월에 영화제로 아카데미. 이걸로 이제 활용 점정 결승 이렇게 되는 같은 거예요. 거의 피날레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이스를 보면 그렇구나. 대충 감이 오죠. 누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고 네네네. 이게 다 보입니다. 보이는 거구나. 연말에 조금 가까울 때 좀 팡 터뜨리면 그치 연초에 너무 열심히 하면 그렇거든. 상 타는데 좀 유리하잖아요. 영화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확실히 싶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겨냥하는 영화들은 주로 미국에서 11월이나 12월에 개봉해요. 실제로. 아, 이렇게 모든 게 차분하시잖아요. 근데 기생충 상 받을 때 생중계 중에 이렇게 갑자기 네. 소리를 지르셨다고. 네, 아, 네. 소리도 지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왜 소리를 못 지르고? 와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 안에 짐승이 있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될 정도의 괴성이었고요. 아카데미 생중계를 한 10여 년 정도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안현모 씨가 옆에 계셨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팔을 잡았어요. 너무 놀라서 이러고 팔을 잡았는데 안현모 씨. 안현모 씨도 놀란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 차분하게 하던 사람이 그래서 안현모 씨도 놀라서 제가 나중에 사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놀랐던. 예상을 못 하셨구나. 네, 너무 놀라가지고. 뭐 설거지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는 저희가 내 그 밑에서 감독성을 받고 왜? 내 밑에서 설거지다 놈이. 너더니 다음 문제입니다. 배우 류승범은 형 류승환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 출연하며 데뷔했는데요. 두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할머니는 영화에 나온 류승범을 보며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유승범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크게 공감했는데요. 유승환, 유승범 형제의 할머니가 남긴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 데뷔작이 양아치. 양아치 아니야? 그거죠. 아니야? 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 그거예요? 아, 그 어떤 내용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간 그 노는 동네에서 노는 애가 결국은 조폭들한테 얽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네. 비극적인 치열함. 근데 뭐 할머니니까. 좀 험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막 조폭들한테 류승범 씨가 막 그 중에서 많이 막 맞았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떤 그치, 이유에서든지. 그치.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넌 더 맞아야지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있지. 더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막 이런 진짜 거. 더 맞아야 정신 차려. 이런 거? 뭔지 할머니가 그냥. 그래도 네가 평소 참 조 터진 경험이 있어갖고 참 자연스럽다 야. 뭐 이런 느낌? 형이 잘생겼잖아. 그 할머니가 대놓고 형이 나왔으면 더 예쁘게 나왔을 것을. 그런 톤일 것 같아. 그런 거 괜찮다. 어째 너그 형이 안 나오고 네가 주인공을 했냐? 형이 나왔으면 더 영화가 잘 됐을 것을. 그래 이거 좋다. 요런 거. 좋아. 비슷한가 보다. 아니면 약간 야. 비슷한가 봐. 늦었어. 형이랑 좀 그래? 엮어야 돼. 형이랑 엮어놔 봐. 네가 감독하고 네가 여기 했어? 야 다음에는 안 돼. 얘가 더 잘생겼어. 네가 감독하고 네가 해라. 둘이 바꿔라. 확실히 형은 좀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사투리 못하고 약간 연기 잘 못하고. 나부터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나도. 아무튼 이거요.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찝찝한데. 왜 잘생긴 애가 감독을 하고 못생긴 애가 배우를 하냐? 정답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래. 오케이. 할머니는 어머니를 닮아 곱상하고 갸름한 인상의 형 대신 아버지를 닮아 거칠고 터프한 인상의 동생이 배우로 데뷔하자 이런 말을 남기셨다는데요. 유승범 씨는 할머니의 말을 인정하며 솔직히 형이 더 잘생겼다. 내가 배우할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첫 번째 영화의 주연 배우가 유승범이 아니고 유승환 감독이에요. 조금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유승환 감독이 더 많이 나와요. 그분이 배우도 했거든요. 맞아. 네. 네. 짝패라는 짝패, 영화에 짝패. 거기서 주인공이고 네. 심지어는 뭐 오아시스라는 그 이창동 감독 영화에 네. 유승환 감독 네. 연기 굉장히 잘해요. 원래 배우를 꿈꿨던 사람이고. 술 냄새 나는데 뭘? 아니라니까. 이번 영화 왜냐면 그 저 유성환 감독이 저 찍은 영화죠. 제목이 모가디슈. 모가디슈죠. 예. 그러네. 한줄평이 또 감독도 배우도 아닌 프로덕션에 대한 칭찬이 많았다. 프로덕션도 감독이 연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승환 감독에 대한 칭찬으로 그 말을 포함했었고요. 그 영화를 보면 모가디슈를 모로코에서 찍었는데 그렇지. 맞아. 외국에서 사실 그렇게 찍으려면 그런 카체이스 찍고 이러려면 보통 카메라 앵글도 좁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넓게 잡으면 다 엉성하게 다 보이니까. 그렇죠. 쉬리 같은 영화 지금 보시면 여의도에서 총격전 하잖아요. 일부러 앵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요. 왜냐하면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영화는 시원시원하게 그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만들었어요. 살 사람은 살아야겠죠.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혹시 네. 여쭤봐도 될까요? 국내에 그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송강호 씨 같은 분 굉장히 훌륭하죠. 뭐 김현석 씨, 뭐 황정민 씨, 설경구 씨, 전도연 씨, 문소리 씨, 뭐 이런 분들 다 좋아하고요. 배우 연기 잘하시다. 천우희 씨, 뭐 한예리 씨, 유아인 씨 이런 분들 다 연기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는 배우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면 내가 영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찍어봐? 영화 찍으면 진짜 잘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영화 평론을 한다고 그 끝이 영화 제작이라고 혹은 영화 연출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감독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영화 보는 게 좋아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감독님들은 만드시는 거고. 아니 극본. 저는-
시나리오 정도. 써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어.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잘 썼겠어요. 잘 썼겠어. 돌긴 돌았군요. 네. 살짝. 제가 돌았죠. 아, 돌았는데 안 돼서 내가 돌았다. 아, 뭘 이렇게 많이 또 모으세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거는 네. 책. 책을 굉장히 모으시지. 네. 책을 많이 책방도 모아서 그냥 뭘 이렇게 좀 약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책은 한 2만 권 정도 되고요. 그럼 어디 작업실에 있어요? 네네네. 작업실에다 모아놔. 이 책으로 이렇게 탑을 쌓으신 듯한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는데. 지금 책 못 보시고 또 어떤 거? CD도 한 10,000장 넘고요. DVD하고 블루레이도 5,000장 넘고. 5,000장이요? 파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수집품도 한 5,000점쯤 돼요. 뭐 어떤 걸 모으세요? 수집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제가 이게 너무 잘하는 세계예요. 근데 휴지까지는 저는 아닌데 예. 예를 들어서 실베스타 스텔런이 사인한 권투 글러브 그거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어떤 옛날 로키. 그러면 네. 경매 사이트에서 나. 아니 그 영화에 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권투 글러브에다가 실베스타 스텔런. 근데 상징적이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와키 발모인데. 그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실제로 썼던 소품들, 뭐 수류탄이라든지 철모라든지. 아, 영화 소품들을 또. 네.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그럼 거기 외국 경매 사이트에 있는 네. 것들을 사오신 거예요? 많이 경매도 있고요. 그냥 뭐 예.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직접 받은 또 사인들도 많고요. 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받은 거는 나홍진 감독 곡성. 네. 곡성의 나홍진 감독을 만났는데 꽹과리를 가져가서 받았어요. 극 중에 나온 그 영화에 나온 곡성하면 떠오르는 게 이 무당 꽹과리잖아요. 네. 그래서 꽹과리 값이 13만 원이라는 거 처음 알았고요. 예. 실제로 비싸네. 꽹과리를 사서 거기다가 멋이 중한디라고 써달라고 했고요. 멋이 중한데. 멋이 중한디 나홍진 이렇게 사인을 한 거를 갖고 있어요. 오, 의미 있다. 지난주에는 황정민 씨를 만났는데 네. 황정민 씨 별명이 황씨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술톤이라고 네네네. 홍씨를 황씨로 바꿔서 네네. 그래서 예전에 공예품들 중에서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홍시 5개를 매다 놓은 공예품이 있어요. 네. 가운데는 황정민이라고 이름 쓰고 나머지 4개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 백사장 뭐 이런 백사장, 식으로 정청 뭐 이렇게요. 정청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해서 그걸 지난주에 받았죠. 야, 다 의미 하나하나 의미가 있네. 그냥 종이에 받는 게 아니군요. 좀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게 네네 그렇게 네. 가장 아끼는 건 뭐예요? 가장 비싼 내가 게 이거를 가장 가졌다. 비싼 게 있고 가장 아끼는 게 있을 텐데 어, 그러면 주세요. 비싼 거부터. 어. 비싼 거는 이제 2개 정도인데 네. 하나는 비틀스 4명의 멤버가 모두 다 사인한 1965년 티켓이 있습니다. 와 대박. 공연 티켓이요?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요즘은 다 이제 유명한 밴드들이 스타디움에서 공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니고 비틀스가 세계 최초로 스타디움을 한 밴드예요. 예. 65년대 미국의 맞아요, 피아 미국 스튜디오에서 가가지고. 그 스타디움 공연이 너무 중요한데 그때 그 티켓이고 거기 4명이 다 사인이 돼 있고 보증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와 관련이 있는데 6리터짜리 와인병이에요. 6리터. 엄청 크네. 그거네. 근데 작년에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리기 직전에 배우 조합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다 모이는 기생충 팀들이 다 받았거든요, 최고상을. 근데 거기 온 배우 124명인가가 그 병에다 사인을 했어요. 거기다 다 사인을 했어요? 브래드 피트도 있고 송강호 씨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계신 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를? 경매요? 그걸 그것도? 따려고 제가 따내려고 제가 이제 경매를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는 게 제 취미 생활의 일부니까. 그래서 경매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야. 어쨌건 와, 그 100명 넘는 사람이 사인을 일일이 다. 네. 그거 딱 한 병 있는 거 아니에요? 딱 2병인데요. 딱 2병이에요? 네, 그걸 2병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그걸 팔아서 미국에서도 배우의 어떤 복지기금에 그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팬들이 다 하고 있고 당첨되셨을 때 또 됐을 때 그때 하셨어요? 네, 그때 그 쾌감은 진짜 더군다나 약간 한국 그 기생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네. 2개는 가장 좀 안 그 병에다가 우리 사인도 해도 안 돼. 돼요? 그럼 떨어져. 되죠. 따로 다른 데다 이제 또 가격이 모아야죠. 우리 옥탑방 쇼핑을 하면 되지. 옥탑방 미니어처 이런 데다가 배우당이 그런 거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좋아하거든, 제가. 괜히.
다음 문제입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우상이자 한국 컬트 영화의 시초인 고 김기영 감독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품이 있는데요. 반여, 중력, 이번에 악내를 하려고 그래, 악내를. 영화 환혈을 찍을 당시 윤여정 씨는 이것 때문에 김기영 감독과 평생 보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기르기까지 했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나왔었잖아 여기. 길렀다고? 동물이야? 아니에요? 나 알아. 생물. 나 왜 알지 이거? 겨드랑이 털? 와. 들었었는데? 김기영 감독님 작품에 소품인데 왜 그게 소품인데 뭐가 겨드랑이 털이야? 아, 소품? 그러니까 이것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그저 기르는 거는 고양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강아지? 내가 생각. 뭔데 아시죠? 누나 얘기해봐. 안 돼. 이거 나 정답이야. 그래? 나 진짜 너는 좀 재밌게 맞춰. 오랜만에 나갈 수 정답. 있게. 아니 맞춰봐. 아니, 나 이거. 나 소문- 아세요? 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소품이란 말은 좀 약간 네. 거기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소품은 아니고 네. 살아있는 물건이지. 그렇죠. 네. 살아있는 것이야. 생명체예요. 아! 네. 기억났다, 나도. 뭐야? 재밌게 맞춰야 돼. 아, 재밌게 아니야. 맞춰야 된다. 재밌게. 아, 준다. 아니 근데 나 알아.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왜 이것 알아. 때문에 김 감독을 보지 않으려 했을까? 이건 너무 놀. 이게 이거 힌트 윤여정 줘봐. 쌤이 윤여정 쌤뿐만이 아니야. 그래. 나도 너무 싫어.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알겠다. 이거 공포 있는 사람들 많지. 그래? 이거 한 글자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는 뭐 그밖에 없는데 무서운 거 좀 뭐 비암인데. 뱀?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재밌게. 그래. 재밌게. 아, 아니, 그러니까 두 명만 모르네. 한 글자 다른 거 해봐. 경훈아. 뱀 말고? 세계적인 영화사를 대표하는 캐릭터. 디즈니. 쥐! 아, 쥐? 정답입니다. 이게 왜 저걸 왜지? 이게? 직접 기르셨대? 김기영 감독 영화에서 워낙 쥐가 많이 나오고요. 윤여정 씨가 나왔던 게 화녀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10년 전에 하녀라는 영화를 또 아 리메이크가 됐죠. 네네네 이게 리메이크인데 10년 전에도 역시 쥐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쥐를 김기영 감독이 왕십리에서 찍을 때 예. 동네 주민들한테 기르게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여러 마리. 그럴 정도로 이렇게 쥐에 대한 특별한 게 있어서 배우들 입장에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 그러면 환혈을 그 윤여정 선생님 찍고 전도연 씨가 또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가정부로 나오시고. 네, 그건 이제 이름과 분위기를 가져온 거고 그대로 리메이크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찌됐건 네, 그 연장선상에서 한여가 또 나왔죠. G 정답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 촬영 현장에서 윤여정 씨는 쥐들을 맨손으로 잡는 것은 물론 침대에 누운 채로 온몸에 떨어지는 쥐 세례를 맞아야 해 운 적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자 연기 인생의 첫 영화 감독이었던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맞다. 그랬네. 그렇게 아카데미 시상 연설에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고요. 이제 그저 생방송 그때 중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와서 윤여정 선생님이 또 워낙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네, 밑에 그래서 있으시고. 재치 있게 막 하시다가 가장 감동적으로 김기영 감독 얘기를 딱 하면서 더군다나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못다한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 본인이 처음 영화를 시작했을 때 마음을 더군다나 이런 엄청난 상을 받을 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큰 감동 같은 게 있었죠. 그런 질문 좀 실례겠죠? 우리 평론가님이 가장 뭐 사랑하는 감독님은 누구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외국, 한국 감독 중에서 우리나라. 네. 말해서? 각각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외국. 제 평생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의 어떤 그 뭐 계기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좋아했던 감독은 사실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감독이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아니 안드레이. 네 안드레이 아시잖아요. 안드레이 무슨 타르코프스키. 영화 했는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아니 무슨 영화 그거 했는데? 있는데. 그분이 네. 무슨 영화 있어? 세 개만 예술 되세요. 영화 그 뭐. 요즘 그저 찰차스키. 이렇게 그 비행에 관한 것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그렇지. 타르코프스키 그. 이럴 때 이제 그 평론가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네. 무슨 영화를 잘 모를 때 어려워서 그럴 네. 때 아 그 영화는 소통에 관한 영화지라고 말하면 다 된다고. 형이 다 못 어디가요? 들었구나. 그래야 소통에 그걸 관한
그걸 미리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감독님의 대표작 네네.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너무 과작인데 그 많이 만드신 분은 아닌데요. 마지막 유작이 이제 희생이라는 영화. 그 한국에서도 예, 희생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관객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90년대 한국에 예술 영화 열풍이 있어가지고. 이게 몇 년도예요? 영화 자체는 80년대인데요. 감독님은 이제 80년대 돌아가셨고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에 개봉을 했는데 희생. 나름 또 이제 센세이션을 예, 뭐 예, 예. 천만 이런 건 아니지만 아하. 요즘 감독 중에 한국 감독님 중에서 요즘 살아계신 맹렬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훌륭한 감독들이 많죠. 저는 이창동 감독, 이창동 감독님.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그런 분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부르면 바로 가요? 그건 아니지만 저 사실 술자리를 거의 안 가는데요. 이제 네. 재미도 없고 뭐 왜요? 술을 별로 안 드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왕 게임 같은 거 안 하세요? 옛날에는 했어요. 진실 게임도 하고 막 했는데. 진짜요?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홍상수 감독님 진실 게임 바람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진실 게임 웃기다. 근데 그 박찬욱 감독을 얘기를 작가님이 해주신 이유는 박찬욱 감독님이 인간적으로 저한테는 제일 매력 있는 감독. 사람으로.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네. 물론 이제 감독으로서도 너무 훌륭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면이 그렇게 굉장히 균형 잡힌 화제를 구성이세요? 갖고 있는 지식인이고요. 어떤 감독들을 만나면 영화 얘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뭐 시야가 좁다거나 이런 감독들도 많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해도 화제가 풍부하고 골고루 뭐 주식도 하시고 저 그리고 심지어는 뒷얘기 이 영화계 가십에도 능해요. 심지어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재밌어요. 음악 얘기를 해도 재밌고 책 얘기도 다 알고 최근 조류들 이런 것들 다 알고 심지어는 본인이 나중에 출판사를 차리려고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거든요. 출판사 이름까지 미리 지어놨어요. 뭐래요? 박찬북. 박찬북. 정말로. 네. 이응을 비읍으로 바꿔서. 네, 약간 재밌잖아요. 확실히 영화계 쪽하고 저희 예능 쪽하고는 다른가요? 이런 얘기하면 빵빵 터지나요 거기서는? 박찬북. 아이고 감독님. 박찬북. 아이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는데. 네. 피식 정도 나오죠, 그러면. 피식. 그렇지. 역시 센스. 근데 영화 개봉 언제 해요? 그 박찬욱 감독. 네. 네네. 이번에 깐 원래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고요. 탕웨이가 주연이거든요. 아 탕웨이 나 너무 좋아해. 네. 그리고 박해일 씨. 박해일 씨랑. 주연인데 굉장히 보고 싶고요. 제목도 헤어질 결심? 뭔가 느낌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탕웨이. 다음 문제입니다. 해외 한 자동차 애호가가 7억 5천만 원짜리 땡보르기니를 꾸미기 위해 차값의 19배인 약 140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구매한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약 14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것은 무엇일까요? 차에다가 뭐를 둘렀다는 거야? 7억 5천도 비싼 건데 거기에다가 140억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영화 소품이었던 것 같아. 느낌이. 뭐 예를 들면 배트맨 차라든지 베트카. 베트카라든지 그런 거. 차량 관련돼서 개조하는 아예 회사가 전문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분노의 질주 이런 것들 보면 차량 전부 다 개조하잖아요. 아예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140억이면 영화 제작 하나 하지 않아요? 그렇지. 영화 제작비 정도가. 한국에서는 대작을 하면 저렇게 되죠. 그죠. 근데 차에다가 그냥 그걸 저걸 차에다가 쏟아붓네. 넣었다고. 근데 베트카 제가 어때요, 베트카? 예전에 TV에서 봤을 때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사에서 차량을 의뢰해가지고 리무진을 40몇 미터짜리 차량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차 길이가? 네, 기차 리무진을. 아니 기차. 예. 우회전 어떻게 해? 직진도로 야 만든 그럼 거. 거꾸로. 전 이런 게 웃긴단 말이에요. 물 뿜을 뻔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일단 베트카를 한번 던져보자. 근데 그래. 자, 베트카요. 나 용만이 오빠처럼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음향 시설을. 근데 140억짜리가 있나요? 그런 게? 뭐 하려면 가능하지. 경차를 1억짜리 오디오를 넣는 사람을 봤거든. 경차에. 경차에 1억짜리 그 오디오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트렁크 다 뜯어가지고. 막 스피커가 막 이만하게 막 동그라미가 막 있어. 그걸 한번 가봐. 오디오 해봐봐. 오디오를 한 140억짜리를 쫙 넣었어요. 이게 정답. 부르는 게 값이랬어. 상해보험?
그건 아닌 것 같아, 도나. 야, 얼마를 타 먹으려고 140억짜리 뽑으러. 야, 그게 누가 받아주겠냐. 보자마자 이렇게 딱 오시는 게 아니 있었어요? 없는데요. 예. 근데 무슨 보석 같은 걸 두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무슨 헤드라이트 같은 데다가 다이아몬드를 박는다거나. 그래서 빛이 뭐 나가는 게 좀 다르게. 140 번호판! 번호판은 뭐 다이아몬드로? 뒤에 번호판. 번호판. 번호판 하나 드릴게요. 번호판 딴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역시 안 받으셔. 안 돼. 아 어떤 거 기억? 최고급 가죽 시트. 그러니까 가죽이 무슨 특별한 어떤 가죽이래요. 가죽 140억짜리 가죽이요? 네, 잘 모르지만. 140억짜리 가죽. 140억짜리 가지고 하려면 뭐 옛날 무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최고급 그 특수한 가죽 시트. 형, 나 그 번호판에서 온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링컨 대통령이 타던 번호판 이런 거면 값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맞다. 형. 중동에서는 번호판. 뭐야? 이게 중동에서는 형 넘버. 넘버가 0000 뭐 이런 거. 넘버가 돈이에요. 거래가 돼? 예, 그게 본인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신분을 나타내. 이거를 번호판 안 받으셨는데. 받을 걸. 번호판. 그 이거 아니고 뭐 되셨지 지금 좀 전에? 아까? 가죽 시트. 가죽 시트. 가죽 시트 140억짜리가 어디? 140억짜리면 소를 몇 마리를 이거를 몇 겹을 해야겠는데. 아니 왜 정답만 피해 가세요? 번호판. 이제 와서. 번호판 네. 특정 숫자 번호가 번호판이네. 이게 중동에서는 그 번호 행운의 숫자 예를 들면 그치? 그리고 그게 신분을 나타내. 근데 그 140. 가자, 그걸로. 한다고. 대박이다. 그래 맞을 특정 맞을 숫자에 것 관한 번호판. 가능하다. 숫자 뭐 숫자가 뭐를 해봐. 7777. 아니야. 아니야, 빵빵빵빵. 역으로 해봐. 0000. 어떤 숫자일까요? 0000 숫자. 숫자를 맞춰야 돼? 숫자야. 아니야. 숫자 맞나 봐. 6666. 7777. 뭐야? 33하다 3333. 아니야. 숫자. 숫자는 맞아. 지금. 아랍에는 삼삼하다는 말이 없지 않아요? 어디서 삼삼해요? 한국말 아니에요? 아이 그다 쓰는 말이에요. 삼삼해요. 아니야. 007. 007 한번 가자. 어? 911. 왜? 아니, 무서워서. 네. 486. 사랑해? 정답 유나. 369. 369. 369. 369. 이거 1, 140억짜리니까 맞춰야지 우리가. 맞춰야지. 이거는 그냥 1, 2, 3 어때? 1, 2, 3. 1, 2, 3. 그래 1, 2, 3 해보자. 깔끔한 1, 1, 2, 2, 3. 3. 정답입니다. 오. 와 1, 2, 3이 140억이라고? 140억에 산다. 그걸 숫자를 사기 위해서? 왜요? 숫자 1, 2, 3이 적힌 특별 번호판 정답입니다. 이거 이게 왜? 뭐야? 왜 140억이랑 사나? 차량 번호판은 123, 111, 777과 같이 숫자의 배열이 특별하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숫자들이 연속해서 있을 때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뉴욕이라는 글자가 적힌 번호판은 약 235억 원, 호주 멜버른에서 발견된 1이라 적힌 번호판은 약 22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우와. 아 이거 아랍인가 보다. 카타르 봐. 카타르네.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근데 이게 왜? 아니, 왜 제가 드린 이거 글쎄 말이야. 번호판을 후회가 되네요. 이거 저기 아까 이어서 지금 두 번째시거든요. 휴지도 그렇고. 휴지도 아까. 그냥 왠지 맞다. 아까 평론가님도 숫자에 굉장히 어떤 약간 강박이 있으시다고. 그게 1, 2, 3일 줄 몰랐고요. 숫자 강박은 제가 좀 많아서 사실 숫자 맞출 줄 알았는데 네. 1, 2, 아니, 3, 어떤 7. 숫자? 지금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탄이 돼가지고 왜 아까 안 받았을까? 아니 어떤 숫자의 강박? 그냥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병인데요. 그러니까 숫자를 차 운전할 때 지루하잖아요. 머리가 네네네. 그러면 앞에 번호판들 보는 버릇 같은 게 있는데 나도 그런데. 나도. 번호판을 앞 글자를 1로 바꿔서 보는 버릇 같은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뭐 234. 2571 이러면 네. 앞에 2를 1로 바꿔요. 그럼 역사의 연도가 되잖아요. 1571이 네, 되니까. 그러면 뭐 1517년이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가네 또 우리랑 이런 또. 식으로. 우리랑 아니, 또 그러니까- 멀어지네 얘기하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약간 다르다. 좀 정신 좀 차려. 마르틴 루터? 네. 공격이에요. 어쨌건 그러니까 숫자의 강박이 있어서. 숫자를 그러니까 모든 걸 일자로 바꿔서 연도를 생각하면서 연산을 역사, 또 이렇게 역사를. 가신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다르네. 숫자의 강박이 있어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다르네. 숫자에 강박이 있어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시험에 문항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글자를 세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문제의 숫자를 예, 뭐 글자 수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쩌고 하면 그중에 한글만 세는 거예요. 다음 중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서 그래서 몇 번 찍는다 이런 거. 아니요. 그 숫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문항의 숫자 한글의 숫자를 세 가지고 그게 내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세요. 빨려들죠, 우리가. 17자다. 어. 기분이 나빠요. 왜요? 안 떨어지니까. 짝수가 아니라서. 뭔지 알겠다. 아, 짝수가 아니라 그거죠. 인수가 완전 많아요. 완전 딱 맞아요,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그거 좋아하는 무슨 수라고 하죠? 이렇게 안 맞아. 인수가 많은 수, 인수. 약수가 많은 수. 그래. 네, 약수가 많은 네. 수가 좋다는 그래 거죠. 그래. 24, 32 같은 걸 좋아해요. 아. 30. 소수를 싫어해요. 수수를 소수를 싫어하시는 싫어하시는 거야. 거야. 네. 아니 7, 시험 31. 시험 보는데 그러고도 시험이 남아요? 그래서 시험 시험을 망친 적이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순간 17자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시험 문제 풀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문제 풀다가 어느 순간 또 2번 거를 숫자를 세고 있어요. 네. 그럼 또 이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이러다가 망치는 경우도 그럼 이렇게 해갖고 서울대 가신 거잖아. 망쳐서 서울대 가신 거예요? 재수했어요. 와 망쳐서 재수. 망쳐서 아니 그래서 수능 시험을 망친 건 아니고요. 되게 크다. 근데 어쨌건 지금도 이렇게 들어올 때 숫자 이런 걸 보고 예 어서 오세요. 야. 어떤 순간에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 원래 우리 출연자가 5이라 너무 죄송해요. 한 저까지 6이잖아요. 아, 다행이다. 적어도 인수가 2하고 3이 있어. 1, 2, 3이네. 1, 2, 3, 6. 그렇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은 시계 같은 거 볼 때 힘드시겠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 옛날에 시계는 이제 전자시계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예. 시계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찾는데 근데 그 시계를 차면 숫자가 초침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을 항상 봐야 돼요. 매일. 그런 강박이. 그거를 그 숫자를 꼭 한번 봐야 봐야 돼요. 돼요. 12시 34분 56초. 근데 그때는 오.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네. 12시 한 20분쯤 되면은 긴장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놓칠 그거 거예요. 볼 수 있는 순간에 대박이다. 정말 또 하루에 딱 1초밖에 없으니까. 그치, 1초밖에 없어. 그럼 그거를 그럼 한 10분 전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다 밥 먹다가 친구가 말하면 안 듣고 보다가 56초를 보는 거죠. 야 동진아 놀러 가자. 야 나가 정준이 나가서 축구 한 게임 하자. 어? 화내죠. 시계를 봐야 되니까. 아 시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받았을 때도 이거 싫어서 다른 번호 막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어쨌건 숫자가 요즘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기왕이면 올라가는 숫자를 좋아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그런 또 있던데요, 실제. 팬이 준 학 1000마리를 다 꺼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약간 작업실 특수하게 꾸미니까 팬들 여러분이 1000마리에 빨간 학을 접었어요. 그래서 학이 1000마리가 왔는데 전부 빨간색이죠. 순간 이게 과연 1000마리가 맞을까? 내가 설마로 했는데 설마. 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높아심도 생기잖아요. 혹시 아니면 어떡해. 네. 그래서 셌죠. 1000마리 맞아요? 3마리인가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 다시 잘못 셌거든요. 다시 했어요. 1000마리더라. 잘못 셌구나. 처음에 잘못 센 거예요. 근데 그 1000마리를 그럼 왜 두 그래서 번을 사글 셌다는 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안 맞았어요. 얘 3마리 제가 접으려고 그랬죠. 네, 빨간색 조기를 사서 10마리를 맞추려고 이렇게 했었죠. 만약에 1001마리야. 그럼 한 마리 버려요? 어디 딴 데 갖다 놓거나 아니면 뭐 1000번째 한 마리가 약간 특이하니 거기다 사인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규칙이 있으신 거. 네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두기만 한 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르헨티나의 한 출판 업체에서 제작한 기다려주지 않는 책이 하루 만에 초판을 모두 판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독자들이 책을 사놓고 읽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상이 간다 이거. 그래. 책이 점점 없어지거나 뭐 녹아. 아니야. 그냥 글자가 글씨가 사라져. 글자가 날아갈 여기 거죠. 있는데 예. 열흘 안에 안 읽으면 이 글자가 옅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예전에 인쇄가. 볼펜 너무 예뻐하고 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막 메모를 했거든. 1년인가 지났어. 그래서 그때 내가 쓴 메모를 봤는데 눌린 자국만 있고 그게 다 날아갔더라고. 왜냐면 그게 그런 가능한 펜이 게 있더라. 불량 예를 상황 들어 영수증 그냥 놔두면 다 사라져. 사라진다? 그렇지, 맞아. 사라져. 그러니까 그거 가능하지 기술. 왜 사라져요 그게? 잉크가 잉크가 날아가는 거. 그 영수증 종이가 좀 특수하고 그 잉크가 다 날아가고. 날아가는 거야. 이 답은 뭐라고 생각 드세요 지금? 답이요? 예. 뭐 다 그런 뭐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떤 걸로요? 뭐 사라지는 글씨. 그래서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뭐 요즘 영화를 사도 그 대여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파일 다운받아도 그렇죠. 맞아요, 합법적으로. 네. 마찬가지로 책을 사면 일정한 기간을 둬서 활자가 날아가 버리는. 활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글자를 날려보내면 좀 빨리 싼가? 빨리 좀 읽어보면 저렴한가? 되지. 그러면 그렇겠지. 근데 이게 소장하기도 애매하잖아. 뭐가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져가면 또 리필을 해준대. 해줘야지. 리필 괜찮아. 리필 다시 괜찮아. 한번. 중고 서적으로 어떻게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너트로 팔면 너 되고. 그냥 노트로 파는 거야. 자, 자. 사라지는 글씨요. 정답입니다. 아, 우리 수준 너무 높다. 근데 이게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같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영영 사라지는 책 정답입니다. 이 책은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점점 사라지는 특수 잉크를 개발해 만든 것으로 산화 작용을 막기 위해 제작과 동시에 밀봉 포장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책은 개봉 후 60일이 지나면 글씨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4개월 후에는 완전히 백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등장과 동시에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책을 사려고 서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야. 전신욕을 하시면서 8, 9시간씩 독서를. 목욕을 8, 9시간씩 하면서.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서. 네네. 아니요, 몸을 다 담궈요. 목만 대놓고, 목하고 팔만 대놓고요. 8시간이면은 사실 물이 식거든요. 계속 리필을 해요. 리필을 계속 네, 하면서.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빼가 고무마개를 그러면 빼서 책이 좀 잘 읽혀져요? 아 집중이 잘 돼서 사람마다 그래. 예.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강의도 하는데 네.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볕이 잘 드는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 책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욕조가 제일 좋거든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럼 중간에 뭐도 드시고 뭐 차도 한잔 하고 그래야 술도 마시고요. 8시간이면. 맥주를 마실 때도 있고요. 아. 나도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사둔 책이 많은데 네. 어디서든 졸리더라고. 욕조에서는 안 읽어봤는데 거기가 또 맞을 수도 누나 있겠네. 맞을 수 위험해. 있어요. 위험해. 안 돼. 욕조에서 잠들면 위험해. 책 뿌러 나온다. 책만 풀어져 있는. 저는 책을 읽기 가장 좋은 때는 방송 때문에 읽어야 될 때, 다급할 때. 아, 그때가 집중력이 좋다고? 높지. 아, 엄청 집중력이 잘해워지죠. 집중력이 맞아. 초고도의 집중이 나오더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라니. 어디 이동진 씨까지 다 묶은 거야 지금? 아니 나까지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보자. 넷이 아니 저 많아요 저도. 어디까지? 너도 그래? 책 좀 읽었어? 아 저는 최근에 저 가장 매일 읽어 매일. 무협지 이런 거. 맞아. 겨울이 그거 좋아한다 지금 그랬어. 매일. 아니 그 재미있는 책을 골라내는 그 본인만의 비법이 이렇게 있으세요? 네. 좀 알려주세요. 그 영화만큼이나 책도 제안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추천에 네네네.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게 저한테만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책을 사거나 안 사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안 사는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표지에 저자 얼굴이 있으면 안 사요. 왜요? 그 이유는 뭐죠? 저자의 얼굴을 팔아서 팔아야 하는 책이라면 그게 어떤 책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허. 그다음에 네. 더 중요한 거는 목차를 보고요. 일단 목차를 보면 사실 이제 소설인 경우는 좀 다르지만 소설이 아닌 거는 목차만 봐도 책이 얼마나 잘 쓴 책인지 약간 알 수 있어요. 그게 약간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 나름의 비법이 있다면 책을 아무데나 펼치는데 네. 3분의 2 정도를 펼쳐요. 네. 그리고 나서 대충 왼쪽에 중간쯤 되는 데를 읽어봐요.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책을 15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저자가 한 3분의 2쯤 되면 제일 글을 못 쓸 때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2쯤 펴서 아무 페이지나 읽었는데 글을 잘 썼다? 네. 그럼 나머지도 굉장히 훌륭한 확률이 높아요. 아,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네, 한 페이지를 읽어보면 감이 오죠. 거기서 그거 보면 3분의 뭐라고 2요? 하지 않아요? 돈 사서 보라고 막. 서점을 되게 안 다녀보신 것 같은 생각이야. 이동진 씨, 그 계산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그쵸. 얘기하는 거죠? 올해 들어 제일 실패하다. 거기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서점에서? 글쎄 말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아 오늘 역대 최장 시간 녹화였대요? 그래요? 진짜요? 질문이 너무 아 많아서. 근데 나도 시간 보고 놀랬다 진짜. 와 근데 최장 시간이 너무 최단시간 같은. 아니 저 진짜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육체적으로 일단 보통은 이제 질문이 정리돼서 오는데 동시에 5개의 화살이 매 순간 막 이렇게 그래도 아픈 재밌지 만큼. 않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줄 평한다면 옥탑방 아 문제죠. 좋다. 한줄평 야 질문 좋다. 좋았어. 네. 질문 좋다. 못할 것 같은데. 요즘 1초 만에 쓰시잖아요. 네. 그냥
그리고 그냥- 별점도 같이 주세요.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터 안 달고 바로 인사드릴게요. 바로 그냥 인사드릴게요. 한 줄평. 네, 한 줄평. 자, 이 사람들 찐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별점도 주셔야지, 별점. 아니, 결정은